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이재명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가 있지.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면 다 배신하고 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한 그 독재 국가로. 조국이라는 놈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문재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조국은 예전에 그 민정수석 할 때 윤석열의 손에 나가 자빠지지 않았어요? 뭐 그때도 문재인의 오더를 받고 윤석열이가 조국이를 쳤죠. 그러면 조국도 문재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어야 되는데 저놈은 좀 배아리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놈은 속에서 바글바글 끄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가 당장 다음 달 6월 7일 날 선고가 나면 바로 구속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또 법카가 또 터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마누라가 이 법카 식비 뭐 이런 걸로 지금 22일 날 수원지법에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자,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법인카드로 무슨 뭐 과일을 2천만 원.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그 뭐 내연 남자인지 뭔지 그래서 뭐 김혜경의 뭐 차를 몰았다. 근데 지금 김혜경이는 이재명 도지사 할 때 관용차 있잖아요. 제네시스. 그 당연히 관용차는 이제 국가에서 제공이 되는 거고 국민들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타야 되는 차를 자택에 항상 대기가 돼 있고 김혜경이가 자기 자가용처럼 썼다라는 거예요. 도지사 관용차를 제네시스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대지 차가. 그래서 앞에 칸보이 한 대 가고 뒤에 제네시스 관용차 무슨 영부인 또는 대통령 노릇을 했던 거지. 그게 또 터진 거 아닙니까? 관용차라는 건 운행 일지가 있잖아. 한동훈도 지금 그 운행 일지를 밝히지 못하잖아요. 운행 일지만 밝히면 되잖아. 네가 어디 갔는지. 근데 그것도 밝히지 못해. 이 이재명도 이 운행 일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허위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게 또 걸렸어. 그럼 이제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김혜경이가 관용차를 지 마음대로 탔다. 배임 횡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고 손실이 되는 거고 여기 한 5천만 원 정도를 국고 손실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과일 한 2천만 원. 또 식대가 또 2천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게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과 1억은 엄청나게 차이 난다네요. 형벌이. 그러니까 지금 털어야 되고 지금 검찰에서 이 법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직접 여기에다 서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이 관용차를 지 마음대로 대낮에 막 타고 다녔고 항상 그 대기가 돼 있었고 자택에 이거 운행 일지를 허위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 배소연의 내연 남자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김혜경의 차를 몰고 그러니까 두 대로 막 다니고 앞에 이제 칸보이로 김혜경이 차를 그 내연 남자가 몰고 뒤에는 이제 관용차 제네시스 이재명이가 타야 되는 거를 김혜경이가 타고 왔다 갔다 영부인처럼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그 법카 수사하다가 자살하기도 한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이런 게 말하지도 못하고 이재명 무서워서 그냥 자살한 거지. 자살 당한 건지. 그럼 이제 이재명이 관용차가 집에 와 있는데도 이재명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지가 타고 다닌 차가 지 집에 버섯이 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행일지를 다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거지. 지 차를 지 마누라가 김혜경이 타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이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당시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기 자택에 배치할 수 있다. 일방적이고 정상적인 조치다. 이런 멍멍이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재명 니네 집은 긴급 대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도 저도 잘못될 수 있잖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긴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긴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라고 이재명은 생각을 해서 지 마누라가 항상 그 차를 타고 다녀도 괜찮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니 말고 다른 지자체장들 뭐 예를 들면 오세훈 뭐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사람들도 과연 이재명의 논리대로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경우 자택에 이렇게 관용차를 배치해서 지 마누라나 자식들이 타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직접 물어봐. 오세훈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니면 니네 편에 지자체장 하는 애들 있잖아. 저 광주시장. 그런 애한테 물어봐. 걔네들도 그렇게 너 같은 논리로 관용차를 상시 지 자택에 배치해갖고 마누라들이 시장 볼 때 타고 다니는지. 시장은 누가 봐. 다 사다 주겠지. 손 하나 까딱 안 할 여잔데. 그 1년에 이게 몇 번이나 이런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옛날에도 쥐들끼리 부부싸움 했는지 그 119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 야 대한민국 119가 얼마나 좋은데 5분이면 와. 그런 상황이 닥치면 또 당연히 이 도에서 도지사니까 조치를 해주겠죠. 즉각. 그러니까 이놈은 헬기도 지 마음대로 타고 서울대 병원도 지 마음대로 그냥 쉬고 싶으면 기어 들어가고 이런 게 다 정상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또 죄다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인 거고 이재명이 대한민국 법이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이재명이 말대로 이게 긴급 업무라고 하면은 뭐 하려고 운행일지를 조작을 왜 하니? 그냥 긴급 업무였다. 뭐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쓰면 되는 거지. 업무일지 뭐 운행일지에다 쓰면 되는 거잖아. 왜 조작을 해? 자, 과일값 2천만 원 여러분 아실 거고 이것도 전부 다 무슨 배값 뭐 2만 원, 사과값 5만 원 이렇게 하면 또 2천만 원 나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코로나 관련 격려 경비 코로나 때 코로나 관련 격려 경비라고 허위로 또 작성을 했고 과일 면서 국민 세금을 이딴 식으로 썼던 인간들이 바로 이재명, 김혜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죽하면 그 큰아버지의 딸 그 통화 녹취한 거 들어봤죠? 김혜경. 나 큰애입니다. 저는 그런 말 안 보는데 오죽하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어. 반말한 것도 애가 또 바르게 얘기를 하더만 저 왜 저한테 왜 그러시죠? 그럼 누구 녹취 들어보셨죠? 이 인간들이 아니에요. 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형수한테 뭐 짓하는 것도 아이고 난 그리고 그 통화 내용 들어보시면요 이재명이가 지형수한테 막 욕을 하는데 옆에서 같이 깔깔대고 둘이 부부가 웃고 자빠졌어. 최소한 국가의 지도자를 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인 도덕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들 제사 과일도 국민 돈, 지들 과일도 국민 돈, 지들 사적으로 사먹는 식사비도 국민 돈, 싹 다 이재명이 결제 사인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현재 지금 검찰이 이재명의 서명을 토대로 이 지출 내역 정황들을 확인 중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빵식이 TV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요? 정말 잘 나갔었죠?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이 종북 세력들, 중공, 북한 참 잘 나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거를 제가 공부를 하고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탄핵의 진실이라는 컨텐츠를 2년 반 이상을 달아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또 조작의 당사자인 윤석열 정권 역시 빵식이 TV를 압박,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진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재 어떤 이유를 들어서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침묵을 하고 계시죠. 자, 박 대통령께서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김세훈 판사와 공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별건으로 다시 재구속을 시킨 이후에 정말 헌법 수호를 하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꺾어버렸죠. 일주일에 주 4회 이상의 인민재판을 받으면서까지 그 연약한 몸으로 재판을 받아왔다가 이 재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나는 죄가 없으니까 진실을 다 얘기했고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줄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인민재판을 받아왔었는데 이게 또 김세훈과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별건으로 재구속을 시켜버리니까 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이콧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진실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밝혀진다. 기억하시죠? 자, 시간이 흘러 지금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말도 많고 저 채찍꾼으로 있는 이 유영하가 대구에서 끝내 당선이 됐죠. 22대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영하를 내치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 근데 유영하가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 불법 공천 거래 및 허위사실 공표로 29일자로 선관위에 정식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발 내용이 불법 공천 거래 및 허위사실 공표예요. 자, 보시면 지난해 12월 하순경에 유영하 당선인 당시는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죠. 이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었어요. 이 녹취 파일에서 유영하는 이철규 있죠. 국민의힘 이 공천관리위원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냐 그러면서 이간섭이 그러니까 관섭이가 그 얘기는 하더라. 지 후배가 서구에 나오는데 서구 생각이 있느냐. 서구하고 중남구하고 달서하고 내가 보고 있다 했는데 뭐 XX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뭐 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녹취록에 버젓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뭐 XX는 욕이죠. 이거 욕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하는 거죠. 나한테 뭐 이렇게 뭐 귀뜸을 해줘야 XX 얘기를 해줘야 내가 서구를 결정을 할지 달서를 정할지 결정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녹취록에는 특히 유영하 당선인이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역구 1개, 비례 1개
요거 해주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좀 움직여주고 나는 저게라는 게 윤석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저렇게 막말을 해 윤석열한테. 나는 저게 요번에 밥 먹으러 갈 때 그렇게 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도와주는데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이 성격이 먼저 절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미치겠는 거야. 이러면서 지역구 하나에 1+1 뭐 이건데 그걸 자기가 먼저 얘기해야, 그러니까 자기가라는 건 윤석열이 먼저 얘기를 해야 뭐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말한 내용까지 싹 다 녹취록에 잠겨 있어요. 그러나 유영아 당선인은 지난 3월 9일 모 기자와 만났을 당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관섭 실장과 1+1 등 공천 관련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어. 전혀 없어. 네버 단호히 이렇게 답을 하면서 마치 금시초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게 지금 걸린 거예요. 이 선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1+1 이거 불법 공천 거래죠. 그리고 거짓말했던 거 허위사실 공표, 이걸로 지금 선관위에 정식적으로 고발이 된 거예요. 이번에 유영아 당선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제 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이 이 유영아의 공천에 개입해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줬고 이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로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 심각한 불법 공천 거래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영아는 이관섭 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거짓말로 숨길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관위에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사진을 다시 보시면 유영아 후보죠. 당시 이제 국민의힘 달서갑 후보인데 이제 질문을 하니까 1+1에 대해서 녹취록이 저렇게 버젓이 이제 있는데 그걸 알고 이제 취재를 했겠죠. 유영아가 뭐라 그러냐. 근데 너무 황당해서 1+1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저를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관섭 실장님이 처음에는 서구를 권유했는데 그러니까 유영아가 그런 적 없어. 전혀 네버 이렇게 유영아가 거짓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녹취록을 보면 이게 보면은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른 후보들과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유영아가 뭐 역대 커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구에서 이준석보다 더 많이 4번인가 떨어지고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 송파 쪽에 단수 공천 받았는데 김무성이 도장 들고 나르샤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무산이 되고 뭐 이런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선이 붙게 되면 자기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경선 없이 단수 공천으로 받아서 대구 달서에서 당선이 되겠다. 박 대통령 팔아가지고. 이러니까 지금 녹취 내용을 보면은 이자가 말하는 건 네버 절대 없어. 1+1 금시초문 나 처음 들어본 적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녹취 내용에서 보면은 유영아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이규철과 통화해 봤느냐. 관섭이가 이관섭이 그러더라. 지 후배가 서구에 나오는데 서구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유영아에게 물어봤는데 서구하고 중남구하고 달서하고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이거 윤석열이 얘기를 해줘야 욕을 하면서 뭐 XX 이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뭐 정하지 않겠느냐. 이게 녹취록에 그대로 있어요. 전 들어봤어요. 욕이 있어서 내가 뺐는데 그리고 녹취가 너무 잡음이 있어가지고 듣기에도 좀 또렷또렷하지 못한, 근데 제 방송 같은 게 좀 또렷또렷하고 이렇게 선명한 음성을 좀 들려드리는 걸 추구하는 이 컨텐츠다 보니까 지지거리고 뭐 귀 기울여서 바짝 들어야지만 들리는 이런 녹취록은 제가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 워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예요. 예. 자, 그 구도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2인자죠. 따지고 보면 권력 구도를 보면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간섭이가 그 얘기는 하더라. 이렇게 녹취록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유영아는 당시 후보였고 이철규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그리고 뒤에는 또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시는 거고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유 당선인의 허위사실 공표 문제부터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결국은 이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불법 공천거래 문제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별건 추가 기소했던 바가 있죠. 본인이 2016년 총선에서 경선 여론조사 자료를 받아갖고 친박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3년형의 징역형을 구형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와 정계에서는 특정 최측근의 당선을 위해서 경선 절차를 없애버린 이번 행위가 과거 새누리당 공천 개입 문제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워딩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박 대통령께서 계속 이 윤석열을 만났잖아요. 근데 한번 대통령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날짜와 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유영아가 발언하는 날짜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날짜가 딱 들어맞아요. 이걸 우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박 대통령께서 유영아가 이 녹취록에서 얘기하는 그 날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뭐 유영아가 뭐 가스라이팅을 했던 부탁을 했던 간에 유영아가 말했던 그 날짜와 그 19일인가 아무튼 그 날짜와 박 대통령이 윤석열과 만찬 뭐 오찬했나요? 대통령실에 직접 가셨지 않습니까? 그 날짜와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박 대통령을 뭐 가스라이팅을 했던 뭐 부탁을 했던 어찌됐던 간에 대통령이 부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보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으로 내려 꼽아버리거든요. 유영아가.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정말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방송을 했지만 뭐 이런저런 박 대통령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아예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이렇게 남의 공작에 의해서 또 구속이 되고 이렇게 힘든 모습을 저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영아라는 놈은 내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또 진실을 가지고 그걸 입각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 제 상상의 나래로 제 내피셜로 방송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떻게 됐던 어떤 뭐 유영아 공작이든 뭐든 간에 또다시 이 유영아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통령께서 엮이는 모습을 저도 보고 싶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이런 의혹들 또 이제 고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해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유영아를 빨리 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거 갖고 있어봐야 국민들이 저거 좋아서 뽑았겠습니까? 공천을 저기 단수 공천을 받아놓고 좌파를 찍을 수는 없고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싸고 도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지 저자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이래서 찍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찍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의혹들 또 이런 녹취록이 터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난데 박 대통령께서 침묵한다고 해서 이게 될 건지 참 제가 좀 우려스럽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제가 충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시호 녹취록도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 이 약발이 받으려면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셔야지. 다 밝히신 다음에 나 억울합니다 그러면 약발이 받겠습니까? 그동안 뭐 했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충원의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사건이 터졌다.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시고 각자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 뉴스가 참 그 암울하고 알아보는 뉴스밖에 없습니다. 이 장시호 녹취록이 이제 터지고 일파만파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은 탄핵 특검 검사를 비호한다든지 아니면 은폐를 한다든지 이번 상황만 보시더라도요 언론이 썩었다라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론만 팩트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멍멍이 바퀴벌레 소리를 듣지 않을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허구날 이 거짓 뉴스는 지네들이 퍼뜨려 놓고 이 거짓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맨날 속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요. 아무튼 이 장시호 녹취록 제보자 이분이 장시호 핸드폰 10대가 따로 있다. 이걸 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추가적인 또 폭로를 하셨어요. 장시호 역시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고 통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치고 숨길 게 많았으면 옛날에 쓰던 그 폴더폰 이런 거 나이 드신 분들이 쓰는 폰 그런 걸 쓴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터치가 되게 되면 또 이렇게 잘못 눌러주고 그러면 전화가 끊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는 탁 덮으면 끊어지니까 10대 이상의 폰을 썼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10대의 폰을 맡긴 적이 있다. 장시호 녹취록 제보자 이 모 씨는 28일 FNL 뉴스에 출연해서 사건이 모두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장시호는 또 다른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자신에게 10대의 폰을 따로 맡긴 적이 있다.
이 말의 뜻을 좀 풀어보시면 장시호가 이 김영철 불륜을 저질렀다는 김영철 이 검사와 한동훈 등의 특검 수사팀과 유착한 증거가 추가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제보자와 이전에 접촉했던 몇몇 언론사는 이 제보자가 장시호의 또 다른 폰을 보관할 당시 그 내용을 복사해서 벌써 카피를 한 거야. 장시호와 김영철 간의 사진 등 각종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언론사가 지금 이 장시호의 녹취 파일 어떤 팩트를 또 들고 있을지 어디서 뚝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장시호의 녹취록 그리고 그 속에 장시호의 그 친구분 있죠. 그 주인공인 그분이 이번에 보수 진영에 추가로 수백 개의 파일을 더 얹어서 폭로를 했고 기자회견까지 했고 지금 또 10대의 폰이 따로 있다라는 이런 폭로까지 하시고 지금 또 잠적 중인 그 문제의 국정농단의 핵심 그 도구로 쓰여졌던 제2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를 은닉해줬던 돈을 받고 장시호의 엄마에게 뭐 한번 받을 때마다 500에서 1000만 원씩 받으면서 장시호의 이 현금과 롤렉스 시계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뭐 여권 이런 것들 그리고 핵심적인 이 문제의 태블릿 PC를 숨겨줬던 보관해줬던 그 김윤미 씨라는 분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태블릿 PC와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의 이 사진 둘만의 사진을 가지고 한 달여간에 걸쳐서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를 협박까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뜻은 일반 태블릿 PC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조작이 다 밝혀졌지만 그런 내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박을 했는데 그 협박의 동기가 된 것은 일단 이 김윤미 씨라는 사람은 장시호의 옥바라지까지 하고 문제의 태블릿 PC를 보관해줬던 은닉해줬던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잠적을 했느냐 SNS를 다 닫고 이 사람이 불법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건강식품 그 뭐 화장품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팔아갖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이잖아.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터지게 되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지금 잠적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김윤미 씨 같은 경우 지금 이 태블릿 PC가 엄청나게 큰 그 사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국정농단으로 엮어서 탄핵 구속을 시킨 그런 증거물을 본인이 보관해줬다, 은닉해줬다라는 거는 이건 범죄 공동체로 공범으로 엮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뭐 대마초 이 성분에 들어있는 불법으로 수입을 해서 팔았다. 이게 더 형량이 낮을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이 공익 제보를 했을 경우에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방군데서 지금 뚝이 무너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이 김영철 검사가 언론을 압박해서 장시호 녹취록이 터지기 6개월 전 작년 11월 이 메시지를 갖다가 공개를 하면서 이게 마치 장시호가 싹 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지금 지가 검사 입장에서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소장에 지가 이렇게 적시했던 메시지를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인데 그 정도로 이것들이 지금 거짓말을 국민을 상대로 치고 있다. 급기야 민사소송까지 걸면서 나 혼자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동훈을 협박하는 듯한 이 민사소송 이거는 날짜가 딱딱 잡히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틀리게 이 계속 재판을 미룰 수가 없어요. 2년 3년씩 끌 수가 없어. 김영철이도 이제 빼박이다 보니까 정권에도 던진 거지. 윤석열 한동훈에게 이거 어떻게 해라 권력으로 난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이 제보자는 이번 방송에 출연해서 장시호의 특검과 법정에서의 거짓말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장시호 스스로도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짓말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이 씨 역시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3,400개의 그 녹취 파일 속에는 추론이지만 장시호와 김영철 간의 서로 통화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 파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금 잠적 중인 조작된 태블릿 PC를 이 은닉해준, 보관해준, 숨겨줬던 그 김윤미 씨 역시 이런 방송들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역시 공범으로 정말 중범죄 이상을 받기 전에
얼마든지 이 공익 제보가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틀어 막으려고 말도 안 되게 본인이 집어넣은 국정농단, 정말 탄핵 정국 때 가장 핵심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뭐 권력의 2인자라고 하나요? 이 정호성을 갖다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꼽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정호성 혼자 못 막는다.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참모들을 불러들일 거다. 근데 어저께 또 한 명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화를 통화해봤다 그랬잖아요. 콜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두세 명 정도는 아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만 하루 만에 또 어저께 정호성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 뭐 연설문을 써줬던 이 사람이 또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유영아가 이거에 대해서 정호성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모를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8년 만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진실들이 모조리 밝혀질 상황에 놓여져 있다. 뚝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